저는 65세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졸혼을 했거든요. 졸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혼은 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졸업한다. 저와 남편은 서로 그렇게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없고 그저 법적인 절차를 굳이 밟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고 남편도 들었거든요. 그동안 나와 사느라 고생 많았어, 여보. 당신도 나와 사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보고 싶을 땐 보는 건가? 못 볼 것도 없지. 우리 남은 인생은 서로보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그래, 좋아. 당신 잘 살아. 이렇게 쿨하게 저와 남편은 이별했습니다. 서로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은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졸혼을 선택했습니다. 졸혼을 한 이후의 제 삶은 정말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꼭 밥이 아니라 빵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사실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꽤 귀찮은 일 중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은 시간밥을 먹었었어요. 7시 땡 하면 아침 식사, 12시 땡 하면 점심 식사, 저녁 6시 땡 하면 저녁 식사. 물론 남편이 회식이 있거나 바빠서 못 먹는 날도 많았지만 많아봤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일 식사 메뉴 고민해서 어제와 다른 음식 차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실컷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몇 년 전 처음 시작한 트로트 경연대회에 푹 빠져서 늘 챙겨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노래나 이런 거에 취미가 없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신나게 춤추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나요. 남편과 맞지 않는 취향 때문에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건 그냥 혼자라는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혼자라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참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복닥거리면서 지내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한 명만 낳았습니다. 아들도 제 성향을 닮아서인지 형제 없이 외동이라는 거에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주변에 형제와 싸우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차라리 외로워도 혼자가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 낳아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솔로 라이프를 자꾸 침범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네? 아, 참, 나는 괜찮다니까 자꾸 그러네. 정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으면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해봐라. 네 시아버지는 좋아하실 거다. 저는 아버님도 좋지만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걸요. 네? 어머님, 집이고 세간살이고 다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예, 네 아내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엄마가 그만큼 좋은가 보지. 엄마,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랑 살 때 넓은 평수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사 온 건데. 아담하고 딱 좋아. 괜히 넓으면 청소하기만 힘들어. 그리고 혼자 지내는데 큰 평수 아파트가 왜 필요하니? 그거 다 낭비야. 어머님, 대신에 저희랑 같이 사시면 그건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절대로. 그러니까 같이 살아요. 네? 청소랑 밥이랑? 아무튼 집안일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승민이 봐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집만 하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부터 꾸준히 함께 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으면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무조건 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고집인지. 나 이사 가기 싫어. 여기 수영장 사람들 엄청 좋단 말이야. 멀리 안 갈 거예요. 여기 옆에 1단지가 평수가 크잖아요. 거기로 가려고. 벌써 집도 다 알아봤니? 어머님, 뭐든지 빨리빨리 알아봐야죠. 아파트값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좋고요. 맙소사, 너희 정말. 저희 어머님이 뭘 하시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아무 소리도 안 할게요. 그냥 쉐어하우스,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쉐어하우스? 그게 뭐냐? 여러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서로 사생활 이런 거 터치하지 않고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지내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 네? 승민이 아무 때나 보시고 그리고 밥도 혼자 먹는 거보다 여럿이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나는 혼자 먹는 밥도 맛있는 사람이야. 자꾸 이 얘기할 거면 집에 가. 엄마, 그래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남인가? 가족인데 같이 살면 좋죠.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함께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정말 환장하겠고요. 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니, 제가 결혼하기 전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같이 살자고 조르는데 장사 있나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아들 내외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난 혼자가 좋아. 가족이라고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면 내가 네 아버지와 왜 결혼했겠니? 아무튼 나는 혼자 살 거니까 너희끼리 이사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아, 엄마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그렇게 싫어요? 너희가 싫은 게 아니야. 나는 오랜만에 되찾은, 아니지,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이 솔로 라이프가 너무 행복할 뿐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이 나이 때까지 혼자서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야 자유를 찾았는데 또 같이 살자고? 아니, 엄마는 싫다. 그래도 저희랑 사시면 혼자보다 훨씬 좋으실 텐데요. 귀가 살짝 죽은 며느리를 보고 조금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혼자가 좋다. 너희 1단지로 이사 오면 지금보다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잖아. 그냥 오다 가다 보는 게 좋지. 나는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 아, 엄마. 오다 가다가 뭐야, 가족이. 이놈아, 너는 형제 없이 혼자라서 좋다고 할 땐 언제고 20살 되자마자 혼자 살겠다고 집 나간 사람이 너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같이 살자는 거냐? 아, 가족이 좋으니까 그렇지. 어머님은 저희가 싫으세요? 내가 언제 너희가 싫다고 했니? 참 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거냐? 너희가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찾은 혼자만의 삶이 너무 좋다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을 위해 뭘 할 필요 없이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너희 이렇게 나보러 우리 집에 왔다 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 그런데 이게 좋은 건 너희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만의 시간이 생긴다는 거야. 꼭 안방에서 자지 않고 거실에서, 작은 방에서,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자고, 밥도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엄마는 정말 혼자 사는 거 괜찮아.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는 만큼 네 아버지한테도 연락 자주 드려라. 아버지 심심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가자, 자기야. 알겠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런데 어머님, 저녁은 어떤 메뉴로 드실 거세요? 그냥 저희 온 김에 같이 드실래요? 저도 여기 주변 배달 맛집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에이구, 알겠어. 저녁은 같이 먹자.
이 일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들 내외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님 이게 뭐예요? 괜찮아.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안 되겠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래야 이런 사고도 미리 예방하고 혹시 또 어머님이 이렇게 다치신다고 해도 저희가 바로 발견하고 어머님 바로 병원으로 모시죠. 나 정말 괜찮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관절이랑 다른 뼈도 다 괜찮다고 하잖니. 이번엔 엄마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지. 지금보다 더 크게 넘어졌으면 엄마 진짜 대수술 하셔야 했다고요. 웃음이 나오세요? 내가 언제 웃었어. 통증이 있긴 한데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죽상으로 서 있지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그 걱정 많은 영감 나 다친 거 알면 난리 날 테니까. 왜요? 아버지도 우리처럼 다시 같이 살자고 할까봐 겁나세요? 얘는 그냥 아버지 걱정하는 거 싫어서 그런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승민이 유치원 보내고 나서 제가 바로 병원으로 올게요. 어머님 다리랑 허리 다치셔서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간병인이 있는데 왜 네가 와서 고생하니? 나 괜찮아. 그러면 간병인이 있는 대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맞아요 어머님. 아무리 저희가 가까운 곳에 살아도 자식이 가까운 곳에 사는 거랑 같이 사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네? 돌고 돌아서 결국엔 같이 살자는 얘기니? 너희도 정말 지독하다.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수건을 밟고 제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졌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호들갑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내외와 합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같이 살자고 노래를 부르더니 저와 이사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어머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 전에 혼수 보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이 더 설레요. 내가 드디어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니. 그냥 우리가 쓰던 가구나 제품들 그대로 써도 되는데 뭘 또 새로 사자고 하니 너는. 아, 참 어머님. 새 집에는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가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들은 다 아버님하고 같이 사실 적부터 사용했던 거라 너무나 알겠어요. 사고 위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잘 사용해왔는데 뭐가 위험하니? 그래도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무려 며느리가 아들보다 2살 연상이에요. 며느리가 3학년 때 1학년으로 입학한 우리 아들을 찜한 거였죠. 둘이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군대 생활도 전부 기다려주고 또 아들은 1년 동안 짧게 유학을 다녀왔던 며느리를 기다려줬습니다. 다들 고무신 거꾸로 신고 아니면 이렇게 긴 이별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전에 헤어지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러지도 않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20대 초중반을 보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며느리가 처음 집에 인사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제가 이거 치울까요? 어머님, 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잘하고요. 그렇게 괜찮으니까 앉아 있으래도 설거지도 과일 깎는 것도 본인이 잘한다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거 말리느라 진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남편을 어색해하지도 않고 보자마자 어머님, 아버님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들보다 2살이나 많은 아이라서 그런지 아들보다 조금 어른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어머님, 추운데 들어가세요. 저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나요? 그럼. 또 놀러와요. 오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또 오면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놀러와야 해요. 알았죠? 네, 그럼 들어가세요, 어머님. 저 또 연락드릴게요. 성격도 싹싹하고 또 무엇보다 아들의 군 시절을 기다려줘서 그런지 저도 더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안부 전화도 자주 해주고 집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들이 고구마 마탕을 좋아해서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도 해준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마탕 맛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겁니다. 제가 해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예뻐요. 저는 이 둘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촐했습니다. 아들만 있는 우리 가족과 사부인이 안 계셨던 며느리. 결혼 전에야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엄마, 사실 경연이 어머님이 안 계셔. 그래, 엄마도 알고 있잖니. 그런데 왜? 아니, 혹시 엄마가 경연이 지금까지 귀찮게 생각했을까봐 그러지. 얘는? 엄마 싫은 건 표정에 다 티나는 거 알면서 엄마가 언제 경연이 집에 놀러 오는 거 싫어했던 적 있니?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들 여자친구였는데도 엄마가 경연이 오는 거 싫어하지 않고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 철이 들려나 보네, 우리 아들. 엄마도 알다시피 경연이가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품 같은 걸 많이 그리워해. 학생 때도 엄마랑 같이 뭐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부러워했었거든. 그런데 엄마 만나고 나서 그 한이랄까? 그런 걸 좀 푸른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한테는 혹시 엄마가 경연이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많이 물어봤는데 엄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경연이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엄마를 만난 것 같아서. 사실 엄마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혼자 취미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경연이한테 시간 내줘서 진짜 고마워요, 엄마. 우리 아들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네. 엄마라고 모든 게 다 괜찮고 귀찮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쁜 아이가 와서 같이 뭘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싫겠니? 그것도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나도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며느리 생겨서 기분 좋아. 저랑 경연이도 정말 행복하게 또 열심히 잘 살게요. 그래. 엄마랑 아빠도 옆에서 응원할게.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한다.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이 그리웠던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남편과 아들 빼고 며느리랑 저만 어딜 다녀온 적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길 혼자 조용하게 사는 게 좋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데 이걸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기분에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졸혼 후 같이 살자는 얘기엔 선뜻 그러자고 하질 못했어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싫고 귀찮은 게 아니라 저는 그저 혼자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넘어져서 조금 다치자마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렇게 난리니 같이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일 때문에 바쁜 아들은 두고 며느리와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앞치마 커플로 사요. 어머님이랑 똑같은 앞치마 입고 맛있는 음식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앞치마만 하시고 음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식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셨죠? 그래. 경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머나 어머님, 이 수영복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님 수영복 하나 새로 장만하실래요? 안 그래도 돼. 지금 입고 있는 수영복도 산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건 내 나이에 입기엔 좀 과하지 않니? 운동복에 나이가 어딨어요. 색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은은한 게 어머님 피부색이랑 딱인데. 그리고 여기 허벅지까지 내려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요. 이 수영복 사이즈 있을까요? 난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입고 수영장 스타 되셔야죠. 이렇게 정말 저는 며느리와 딸처럼 다녀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엔 그저 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 두 번째 방 쓸 거니까 너희 부부가
큰 안방 사용해라. 에? 이건 우리 성민이 방 하려고 한 건데. 엄마, 방 너무 작지 않아요? 차라리 이 방을 어머니가 사용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이 방은 너무 작아요. 아직 어린 성민이가 사용해야죠. 여기 이 방 쓰세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또 채광도 잘 되어서 어머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저기요, 이 방으로 어머님 짐 정리해 주세요. 유치원생을 키우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게 참 많더군요. 참관 수업도 있고 체육대회도 하고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이지만 그래도 손자일까지 모르는 척하고 내 일만 하고 다니는 그런 매정한 할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손자 성민이의 유치원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파트에 떡을 돌릴까요? 갑자기? 네, 이사한 지는 좀 됐지만 저희 이사 전에 집 리모델링도 했고 분명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다들 참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성민이 유치원에서 친구들 생일 자취했는데 이렇게 주인공 친구들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또 선물을 줘서 성민이가 받아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답례 선물까지 준비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같은 라인 사시는 분들한테 떡이라도 돌리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 어떠세요? 그러자꾸나. 예전엔 이사하고 나면 이웃에게 인사하면서 떡부터 돌렸었는데 요즘은 이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잖니. 떡이 좋겠니? 아니면 쿠키나 빵은 어떠니? 요즘은 빵이나 쿠키도 많이 한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전통이 있는 떡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도 조금 보내고 저희도 먹고요. 좋죠, 어머님? 그래, 잘 생각했다. 솔직히 조금 성가셨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이웃과 안면도 트고 무슨 일 생겼을 때 도움도 받고 또 우리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성민이 유치원 친구 엄마한테 떡집도 추천받았다면서 떡 예약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떡이 도착하고 저희는 1층부터 떡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재 중인 집은 문고리에 편지와 함께 떡을 걸어두고 왔죠. 그리고 마지막인 옆집. 참 희한했던 게 옆집이면 한 번은 마주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 온 후로 옆집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생활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과 정반대인 건지 집을 알아보고 공사하는 중에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사람이 있겠죠, 어머니? 없으면 다른 집처럼 문고리에 걸어두고 들어가자. 요즘 말로 기가 빨린다고 하나요? 며느리와 돌아다니며 떡을 돌렸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더군요. 사람들 상대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니. 아무튼 이제 마지막이니 다 끝났다는 생각에 배를 눌렀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옆집 사람을 만나는구나 생각하며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며느리 나이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정말 어디서 본 사람처럼 너무 익숙한 거예요. 누굴 닮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이에요. 이사 와서 떡 돌리고 있는데. 이거 받으세요. 조금 식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가자.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며느리 얼굴이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 경현아, 너 왜 그러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미숙인데요. 그런데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꼭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옆집 사람을 보자마자 누굴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인매, 눈매, 전체적인 인상이 제 며느리하고 똑 닮은 겁니다.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봐도 두 사람이 자매 아니냐고 할 정도로 분위기며 전체적인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옆집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당황하는 며느리. 아닌데, 정연이어야 하는데, 진짜 이름이 김미숙이에요? 무슨 일인데? 경연아, 왜 그렇게 울어? 응? 어디 아프니? 몸이 안 좋아?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랑 얼굴이 정말 닮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며느리하고 얼굴이 너무 닮아서요. 혹시 잃어버린 언니나 여동생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제 동생인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동생을 찾은 것 같다고요. 정말 기억 안 나요? 나 경연 언니인데. 오른쪽 옆구리에 엄청나게 큰 점 있죠? 그 점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팔 겨드랑이 쪽에 흉터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점은 제거했지만 흉터는 그대로 있는데 당신 진짜 내 가족이에요?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보, 왜 울어?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옆집 아가씨도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실까요? 아무래도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퇴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은 대체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다들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정신을 바짝 차린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며느리에게 얘기부터 들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며느리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괜찮아지길 기다렸고 진정한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앨범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이건 이건 여동생이에요. 우리 엄마잖아. 어머니 얼굴은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엄마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며느리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고 옆집 아가씨를 보자마자 동생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봤는데 옆집 아가씨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 빼고요. 가장 정확한 건 검사해보는 거예요. 검사?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 이분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잖아. 어쨌든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엄마 얼굴이 같고 당신은 이분이 당신 여동생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분은 기억하시는 게 없고 형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랑 너무 닮아서.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얼굴도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다른 가족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천천히 찾으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바로 유전자 검사 해보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사돈어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돈어른도 너무 놀라셔서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께서는 아무래도 기억을 잃은 것 같은데 갑자기 본인까지 나타나면 더 놀랄 수 있으니 본인은 괜찮으시니 검사 잘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너무 긴장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캐물어서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꾹꾹 누르고 살았던 걸까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안 됐어서 저도 한동안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일치입니다. 근 30년 만에 제 며느리는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찾은 겁니다. 그것 봐. 정연이 맞다고 했잖아요. 제 동생 정연이 맞다고 했잖아요. 정연아, 너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야? 왜 정연이가 아니라 미숙이로 살고 있어? 옆집 아가씨, 이제는 사돈 아가씨죠. 사돈 아가씨도 정말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생전 존재도 몰랐던 친언니가 갑자기 옆집 사는 사람이었더니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정연이 컸어도 그대로구나. 정말 그대로 컸구나. 아빠가 너를, 우리 정연이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그때 너무 못났던 사람들이라 너희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키웠구나. 그래서는 안 됐는데 우리가 헤어진다고 해서 너희까지 헤어지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아빠랑 엄마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야. 미안하다 얘들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아빠. 네? 언니랑 아빠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언니랑 아빠가 있다는 것마저 잊고 지내서 제가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정말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 그냥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네? 나 우리 정연이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지금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야. 진짜야. 나랑 아빠는 네가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네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혹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만나러 가면 네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김미숙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렇지? 나 정말 잘 살고 있었어, 언니.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나 혼자서 씩씩하게 정말 잘 살았어. 집은 당연히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돈 어른께서 며느리와 사돈 아가씨에게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자매가 생이별까지 해야 했는지, 이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너희 엄마와 나는 사실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아빠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었고 네 어머니 역시 이교대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 그런데 양쪽 집안에서 너와 너희 엄마를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조금 더 안정된 돈 잘 버는 사위를 원하셨고 우리 부모님은 학교 가방이 긴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셨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각자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우리끼리 단칸방을 구해 혼인신고만 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 그렇게 그런 좁은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도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까지 했어. 그 시절 누구나 다 힘든 시절을 겪고 지금의 우리가 되었지요. 사돈 어른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지 눈에 훤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 이거 보이니? 내가 공장에서 손을 다쳤다. 아빠 손가락이... 그래,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야. 그땐 산업재해가 제대로 되어 있길 했니? 병원 수술 기술이 좋길 했니? 그냥 이렇게 손가락 없는 채로 살았지. 우리 집에선 그땐 난리가 났었다. 네 어머니와 연애할 시절 병원장 딸이 나를 만나길 원했었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네 어머니와 결혼한 거였거든. 당시 부모님은 의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어.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고, 그리고 내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당장 네 어머니와 헤어지고 짐 싸도 시골로 내려오라고 난리가 아니셨다. 그때 내 부모님은 그저 내가 잘못된 것이 다 네 어머니 탓이라고 하셨었으니까 이건 사고였는데, 네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듣는 걸 나는 참을 수 없었어. 그리고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나와 아내가 버는 돈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으니 네 엄마의 외벌이로 우리는 살아야 했다. 아이는 둘인데 버는 돈은 줄었고 우리도 점점 한계에 부딪혔어. 싸우는 날이 늘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지면서 우리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연이는 내가, 정연이는 네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각자 키우기로 한 거지. 한 사람이 다 데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단다. 우리의 부모님은 서로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귀한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겨?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된 거란다. 경연아, 정연아, 너희가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냥 아빠랑 엄마가 너무 책임감이 없었어. 분명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한 그 현실이 너무 싫어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 정말 미안하다. 자식이 싫어서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정연아, 엄마는 어디 계셔? 이젠 사돈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엄마는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일본에서 왜? 이건 모두 이모에게 들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억이 없어요. 이모가 말하길 그렇게 아버지와 이혼한 후 엄마와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의 시작은 일본이에요. 어머니는 일본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지내셨어요.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저와 엄마는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을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엄마와 저에게도 안정적인 생활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잖아요. 지진이 크게 났어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잠깐 괜찮아진 틈에 엄마는 저를 구하러 학교로 달려오셨고 집 밖에 나온 그 사이에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기절했던 저는 가까스로 구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잃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모는 저에게 아버지와 언니가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족은 엄마 한 분인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렇게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저에겐 가족이 더 있고 그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나도 우리 정연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진짜야.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염치 없어 보이지만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성장해줘서 정말 기분이 좋아. 그러면 계속 일본에서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려줘. 다 전부 다 궁금해.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한국에서 지냈어요. 다시 한국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고 대학도 한국에서 다녔어요. 그렇게 졸업반이 됐는데도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봤죠. 이모, 엄마는 일본에서 무슨 일을 했어? 나도 엄마가 했던 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모가 엄마는 양쪽 나라를 오가며 김을 팔았다는 거예요. 김? 우리가 먹는 김? 그 먹는 김. 엄마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 김을 가지고 갔는데 그 김을 옆집 사람이고 앞집 사람이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다 생각하고 김 수출에 엄청 힘을 썼대. 그래서 나도 지금 김은 아니지만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수출입에 힘쓰고 있어. 이제는 내가 직접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언니는? 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정말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자고 있는데 아들도 있어. 네 조카야. 올해 6살.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남편. 소개부터 했어야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와 이렇게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들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건데요. 안 그래도 사부인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늘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애가 결혼하고 나서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많이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사부인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경은이가 워낙 싹싹하고 또 성격도 좋으니까 저 같은 시어머니도 모시고 사는 거죠. 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엄마 없는 저에게 어머님은 진짜 친정엄마나 마찬가지라고요. 어머님 사실 귀찮으실 적도 많으실 텐데 제가 하자는 거, 가자는 곳 다 함께 해주시잖아요. 사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소식 궁금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슬픔, 외로움, 어머님 덕분에 많이 잊고 살았어요. 진짜예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아이고, 알았어요. 다들 저녁 시간인데 식사하고 가세요. 수저만 더 놓으면 되니까 맛없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마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오늘은 절대 잊을 수 없겠죠.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을 만났으니 다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역사적인 날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사돈 어르신은? 아하, 제 남편은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저와 남편은 얼마 전에 졸혼했거든요. 졸혼이요? 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나 남편이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너무 사랑해서 남은 생은 다시 혼자가 되어서 멋진 삶을 살아보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헤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도 되는 거야? 언니 혹시 아이 봐줄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 봐주시는 분 알아봐 줄까?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사실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계속 졸랐어. 어머님께 우리랑 같이 살자고. 사실은 처음엔 어머님은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는데 나랑 남편이 계속 어머님 설득했거든.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지. 얘가 이렇게 아직 애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사부인.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복닥이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일 승민이 얼굴도 보고 며느리인 경연이 덕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며 사는지도 알게 되고 재밌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집 구해줄 테니까 나와서 살아. 형부도 같이요. 처제, 지금 우리 집을 구해준다고 말한 거예요? 네, 저 완전히 돈 많은 사업가 부자거든요. 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한테 집을 선물해줘.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형부. 저 언니랑 아버지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당연히 큰 선물 해드려야죠. 아버지도 서울로 올라와서 살아요. 제가 집 구해드릴게요. 언니, 어머님 귀찮게 하지 말고 나와서 살아. 그리고 지금 집도 넓긴 한데 이제 승민이 크면 클수록 짐도 많이 늘고 큰 방도 필요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어머님께 진정한 자유를 드려야지.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언니 좋자고 막 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해. 조론까지 하신 분한테. 아니, 나는...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경은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같이 살자고 했는지 다 아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나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이제는 진짜 혼자서 자유롭게 행복한 시간 보내셔야죠. 이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세요. 언니네는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시킬게요. 사실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선 두 가지의 마음이 막 싸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또 한쪽에선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도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알았어요, 처제. 우리가 나가서 사는 건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무조건 그 비용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는 넣어둬요. 우리가 너무 미안해. 미안할 필요 전혀 없어요, 형부. 다시 만난 언니한테 돈 잘 버는 동생이 이 정도 선물도 못 해주나. 아버지도 서울 와서 생활할 준비하세요. 아무리 시골 생활이 좋으셔도 나이 들수록 의료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아요. 서울도 조용한 동네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아들 내외는 동생의 선물을 받아 이사를 나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어서 걸어서 가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리로 이사 가는 건데도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자주 놀러 와라. 원래도 둘이 잘 살았지만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싸우지들 말고.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막 비밀번호 누르고 안 들어올 테니까 대신에 전화는 꼭 받아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알았어. 비밀번호 안 바꿀게. 그냥 막 누르고 들어와도 돼. 나중에 우리 아가씨랑 맛있는 브런치 먹으러 가자꾸나. 좋아요. 그리고 다시 혼자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잘 살고 있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정 여사님 아니신가? 나 요즘 밭에 거름 주느라 바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했어. 당신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애들 둘째 가졌어? 아니, 경연이가 잃어버렸던 친동생을 찾았어. 그것도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던 거 있지? 뭐? 우리 며느리 외동딸 아니었어? 사연이 길더라고. 사돈댁이 이혼하면서 딸 둘을 각자 알아서 한 명씩 키우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사부인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사돈 아가씨는 그때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더라고. 그런데 사부인 돌아가시고 같이 지낸 이모님이 사돈 아가씨에게 가족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사돈 아가씨는 처음에 언니라는 소리 듣고 엄청나게 놀랐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사돈 아가씨 얼굴을 처음 딱 봤는데 우리 경연이하고 너무 닮은 거야. 어쩜 남인데도 이렇게 닮았을까 생각하고 있더니 여동생이 맞았지 뭐. 사돈 아가씨가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이 많아. 그래서 애들 사돈 아가씨가 옆동으로 이사시켜줬어. 그래서 나 다시 혼자 됐지. 아이고, 아니 당신 그렇게 혼자 사는 걸 좋아하면서 왜 나랑 결혼했어? 당신 나 먼저 빨리 가라고 막 저주 주문 외우고 그랬던 적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거든. 당신이 그래도 조금은 좋았으니까 결혼했지. 참나. 아무튼 잘 살고 있으라고. 나도 혼자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알겠어. 당신도 몸 조심하고.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더 늘었고 꾸준히 수영을 한 덕분에 수영 실력이 날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아가씨가 결혼한 것이죠. 비록 사부인은 안 계셨지만 사돈 어른과 우리 며느리가 사돈 아가씨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모님이 나타나서 사돈 아가씨가 사돈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걸 싫다고 해서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아니 딸이 친정아버지 손 안 잡으면 누구 손을 잡습니까? 물론 요즘은 신부 혼자 씩씩하게 입장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찾은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경사엔 당연히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최고죠. 5월에 신부였던 사돈 아가씨는 날 좋은 어느 일요일 야외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결혼할 때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왜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던지.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데 아버지와 언니와 다정하게 촬영하는 사돈 아가씨를 보니 마음이 참 푸근했습니다. 엄마, 저희 드릴 말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각 잡고 그러니? 왜? 너희 싸웠어? 아이 참, 어머님 저희 안 싸워요. 어머님 또 할머니 되시는 거 축하드려요. 뭐? 저희 둘째 임신했어요. 어머, 너무 잘됐다. 축하해. 몇 주 됐니? 이 뜻은 아직 없고 먹고 싶은 건 없어? 이 뜻은 아직 없어요, 어머님. 이제 5주 됐대요. 진짜 축하해. 몸 조심하고 힘든 일 절대 하지 말고. 알았지? 잘 챙겨 먹어야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응? 네, 어머님. 요즘 저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혼자인 삶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과 며느리만 봐도 행복하고 애교가 늘은 첫째 손자를 봐도 행복합니다. 결국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며느리와 사돈 아가씨를 보니 연이라는 게 정말 질기다는 걸 느낍니다. 만나게 될 사람은 결국 이렇게 어떻게든 다시 만나지겠죠. 여러분 뭐든지 좌절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